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80%까지 늘어나면 좋죠. 대출 늘어나면. 당장 못 샀던 사람들이 집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또 다주택자들도 가격 올리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이게 좀 빚을 많이 내게 되지 않을까. 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대출 규제의 파격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는데 대출 실수요자와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들 전망해 봅니다. 먼저 인수위원회는 현재 LTV는 완화돼 DSR의 완화 여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성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다시 말해 LTV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상한을 80%까지, 처음 집을 사지 않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집값은 얼마인지 지역은 어디인지에 따라 20에서 70%까지로 운영됩니다. 결국 대출 문턱을 낮춰서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도 이 공약에 맞춰 규제 완화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와 금융위 취재를 종합해보면 공약인 LTV 완화는 실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다시 말해 DSR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인 DSR 규제가 계속되면 LTV 규제를 완화해도 연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선 DSR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권에선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DSR 규제 시행을 늦추거나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위는 현재까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새 정부가 LTV 완화를 한다라고 말하는 데 이어서 DSR 완화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LTV 완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LTV 완화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조치인데요. 그런데 이 DSR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고소득자만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젊은 층이나 월급쟁이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규제 지역에서 9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LTV가 현재의 40%에서 70%로 높아지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단지 1,000만 원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예.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의 40%, 즉 2천만 원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반면에 1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건가요? 네. 네, 연봉 1억 원인 경우에도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LTV 70%가 적용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기존보다 3억 원 더 많은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연봉이 높기 때문에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더 나오는 건데요. 똑같이 9억 원의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연봉 5천만 원 차주는 5억 3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연봉 1억 원의 경우에는 2억 7천만 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없지만 이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결국 새 정부는 DSR 규제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은행들 돈 떼일 우려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상환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네. 거론되는 걸 보면은 이 대출 완화라는 게 사실상 이 무주택자들에게 네.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데 맞아요. 방점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DSR 규제 완화, 이 어떤 안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인수위 일각에서는 현재 2억 원이 넘는 대출에 적용되는 DSR 규제 기준을
5억 원 초과 대출로 이렇게 완화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5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생애 처음으로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LTV 80% 규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과 이제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2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어도 이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더 숨통이 트이게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5억 이하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적용을 안 받는 걸로 하겠다. 지금 네. 그런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거고. 네네. 그런데 아직 지금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인데 네. 은행에서는 벌써부터 막 대출을 풀어주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전세 자금은 임차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이제 내어주고 있고 지금은 근데 5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기존대로 전세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연 5천만 원으로 막아뒀는데 이거를 연 소득만큼 빌릴 수 있도록 한 은행들이 늘었고요. 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 한도도 풀었는데요. 사실상 LTV와 DSR을 제외한 모든 이제 은행들의 대출 규제 한도가 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새 정부가 출범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이렇게 푸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은행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지난해 7월 가계대출 총량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대출 규제가 도입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주식과 이제 가상자산 투자 열풍도 꺾이면서 은행권의 대출은 석 달째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출 증가로 역대급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올해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출 감소로 실적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즉 더 이상 이제 대출을 틀어막을 이유는 이제 은행들에게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또 새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확실히 주다 보니까 은행들도 서서히 이런 기조에 맞춰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올해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로부터 분기별 혹은 월 단위로 대출 총량을 보고받으면서 관리해왔던 이제 것과는 확실히 달라진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대출 증가 폭이 둔화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대출 총량 자체가 감소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또 그만큼 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은행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하면 대출이 아마 더 본격화될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겠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봄철 이사 수요를 앞두고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돈을 더 빌리기 쉬워지니까 예. 이제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 여력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1주택자의 이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아타기 이사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조사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이제 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DSR 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집값은 올 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 대출 규제를 확 풀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할 경우에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기본 원리이고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택 가격의 하방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때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적절하지는 않다. 네, 인수위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금융위원회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완화 폭을 두고서는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현 정부와 각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이제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빨라야 다음 달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값이 좀 네.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부동산입니다만 이 가계비 자체가 위험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수준 괜찮은 겁니까? 더 늘어나도?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20%가 넘어서서 관련 통계치 이후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예. 민간 빚이 우리 경제 규모의 2.2배를
벌써 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도 이제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인수위로서는 고민입니다. 다만 최근 주택 매매가 둔화된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를 완화해도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은행권에도 물어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모두 현재의 이런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분명 손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금리 상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문턱을 낮추는 건 위험하다고 이제 경고를 하는데 무턱대고 대출 문턱을 낮추는 건요.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나서 대출 부실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이제 대출자의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대출 한파 사라지나 DSR도 풀리나. 네, 이렇게 하겠고요. 해시태그는 대출 셧다운은 이제 옛 이야기. 억대 마통 돌아왔다. 드디어 내 집 마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